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국회 정상화 정말 멀고 험한 길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80일 만에 문을 열기로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2시간 만에 다시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한국당이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했습니다. 거부 이유는 합의문의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없었다. 또 하나 합의문에 적시된 패스트트랙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 처리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멈춰있던 차가 문을 닫지 않고 일단 출발했지만 승객이 타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서 주요 민생 입법 처리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친서를 주고받으며 적대국 정상들끼리는 서로 만나자고 하는 이 시대에 여의도는 그들만의 리그 속에 끝모를 치킨 게임을 벌이는 갈라파고스 섬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섬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일부 현역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오는 가운데 여의도는 민심으로부터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어제 한국당 의총 현장에 있었던 김영우 의원을 연결해서 자초지종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회 정상화 합의를 어제 했다고 그랬는데 또 불과 또 한 2시간 만에 이게 불발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야만 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3당 원내대표가 오후에 국회에서 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죠. 그리고 이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합의도 했고 또 정상화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그리고 6월 국회에서 추경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재해 추경 위주로 우선 심사한다. 또 국회의장 주관 경제 원탁 토론회도 이제 개최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요 의사 일정 부분도 이제 조율이 끝났는데, 그런데 이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2시간 만에 이제 원위치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말 성명서에서 밝힌 인사청문회 참석이라든가 북한 어선과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원회 참석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손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아주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이제 참석을 하고 29일 이제 오후에 한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30일에 청와대에서 이제 회담을 이제 가질 예정인데, 그 이후 지금 이제 그 DMZ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남북미 정상회담 계획은 없다라고 청와대가 일단 선을 긋긴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딱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싱턴 포스트가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내놓긴 했는데, 이 AFP 통신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DMZ에서 만난다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어요. 군부를 좀 살살 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그 김 위원장에게 아주 다정한 친서를 보냈다. 김 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늘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북한의 경이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7일 들어온다 그래요. 바로 직전에 들어오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틀 앞서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미 실무 접촉 가능성도 지금 없지 않아 있다. 예, 이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음주운전했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 오늘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술을 마시고 한잠 자고 났으니까 괜찮겠지 해도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숙취운전. 예.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드시고 대리운전 부르지 않고 네네. 차 안에서 그냥 한잠 자고 뭐 좀 깬 다음에 가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밤새 이제 술 드시고 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술이 좀 깼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집에 뒀던 차를 끌고 나오시는 분들도 네네. 있잖아요. 출근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거 다 조심하셔야 한다. 이겁니다. 예.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제 제2윤창호법으로 부르죠. 예. 지금 이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낮춰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적발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벌금 상한도 좀 높아졌고,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면 면허 정지까지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숙취운전 적발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건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적발된 건수가 8,248건이라고요. 네. 대략 한 달에 뭐 한 1,000명 정도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분포해서 그동안 이제 적발이 됐다는 거죠. 네네. 이분들이 그동안은 훈방이 됐는데 앞으로는 처벌된다는 겁니다. 면허 정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어허, 예. 한 달에 1,0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걸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술을 드신 다음 날 운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빛 1호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남 영광 한빛 1호기 정기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이 됐고 이제 가동을 중단을 했다가요. 5월 9일에 이제 재가동 허가를 받았고 가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재가동 하루만인 이제 지난달 10일에 갑자기 열출력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이제 수동 중단을 시킨 이제 그런 사례였습니다. 자, 그동안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쪽에서 이제 조사를 했고 어제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무자격자가 작동을 했다는 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제어 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을 해서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국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반응도를 계산을 한 그 원자로의 차장이 가동 경험도 처음이고 또 보안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것으로 네네. 이렇게 최종 확인이 된 겁니다. 뭐 기타 또 나머지 지금 규정 위반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이제 이번에 적발이 됐는데요. 네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또 다른 논란으로 지금 이렇게 번지고 있는 것이 결국 이쪽 탈원전 하면서 이 관련 인력들의 유출하고 이게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이제 직결시켜 수는 없겠으나 한번 좀 전반적으로 점검은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적절한 인력이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한번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안전도가 강조돼야 하는 그런 일에는 이제 전문직들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구멍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로 80일간의 파행 끝에 접점을 찾았던 국회 정상화가 한국당의 반발로 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기존 방침대로 물론 북한 목선, 인사청문회 이 같은 현안이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는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 어제 북한 목선 관련해서 직접 강원 삼척항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죠. 관련해서 북한 선박 이팡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단장 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을 연결하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뭐 목선 관련 질문 좀 드리기 전에요. 어제 워낙 그 국회 정상화에 대한 그 화제가 좀 커서 의총 현장에 그 추인하는 현장에 계셨었는지요? 네, 어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차분했어요, 나름대로. 네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어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그 합의문을 보면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이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뭐 경제 청문회라든지 예. 아니면은 또 최근에 북한 선박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정조사라든지 네네.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패스트 트랙에 태워졌던 3가지 법안, 특히 그 선거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완전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 그동안에 지속된 주장이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이 합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왜 이런 그 합의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추인이 이제 실패가 된 거죠. 크게 2가지 그 민주당의 사과가 없었다. 패스트트랙과 연관된 내용으로서요. 그리고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것이 합의 처리한다로 돼야 한다. 이 2가지잖아요. 그렇죠. 크게 봤을 때는 그 2가지가 좀 중요했죠.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문을 가지고 의총에 갔을 때 의원들로부터 거부당하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뭐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것이 이제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은 이것은 의총에서 추인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네네. 어쨌거나 이 합의 결과가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부결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마 왜 이런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많은 또 의원들이 추측하건대 워낙 이제 국회 정상화가 중요하고 국회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죠. 이제 국민들로부터. 네네. 아마 그런 압박이 있었을 거다, 원내대표로서는. 예. 하지만은 이런 어떤 그 선거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 청문회라든지 등등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을 왜 생각을 많이 안 했을까? 이런 또 의견이 어제 아주 많았죠. 의원께서도 이것은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열려야 되는 게 맞다고 늘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네네. 그리고 국회 열고 안 열고는 이것은 어떤 정쟁의 수단 도구보다는 국회법에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밀어붙인 이것은 너무나 크게 잘못된 거다.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의 어떤 다른 사과 내지는 뭐 사과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입장 변경 없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합의문 자체는 저도 추인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불신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신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나왔었는데 불신임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말은 아니었고요. 네네. 이것이 이제 불신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지금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더 실어주자.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부결시켜서 협상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는 나왔죠. 어쨌거나 지도부 신뢰에 좀 금이 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죠. 네네. 아무래도 뭐 합의문 자체가 완전히 부결이 된 거니까요. 좀 이제 타격은 있지만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잘 헤쳐나가야 되겠죠. 예, 관련 보도를 보면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된 이것이 2시간 만에 무효가 되는 것이 전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깬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따끔한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합의문에 이제 사인까지 했는데 오히려 좀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내용이 토론이 있었고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당에 가서 추인을 받아오겠다라는 걸 좀 분명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인을 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마치 모든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의총에서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걸로 합의를 깬 모양새를 취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말이죠. 네네. 이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반쪽 국회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증폭되고 있는데 중진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거는 여당도 물론 책임이 크잖아요. 네네. 네, 이것을 여태까지 계속 밀어붙여 왔고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제끼고 패스트트랙에 태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이랄까 이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네. 저희도 지금 이제 물론 상임위를 이제 선별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 국가 안보 상황하고 이제 인천의 붉은 수돗물 관련해 가지고는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빨리 타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상임위 쪽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국가 안보 상황에 대한 내용은 최근 북한 선박 입항 관련해서 진상 조사단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직접 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2번이나 갔다 왔고 네네. 오늘도 또 갑니다. 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삼척항의 주민들은 크게 2가지에 분노하고 있죠. 네네. 완전히 경비가 뚫려가지고 정말 삼척항 주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뻔했다. 굉장히 그분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더더군다나 화가 난 거는 그분들이 국방부 합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너무나 저것은 거짓말이다. 예. 하나같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세요. 그때 이제 파도가 높지도 않았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도 때문에 그런 북한 선박을 레이더 탐지하는데 식별하기 곤란했다, 어려웠다라고 하는 국방부의 발표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물에 달려 있는 조그만 부표까지도 레이더가 전부 다 탐지를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못 믿겠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버젓이 삼척항 부두에 입항을 했고 정박을 했고 또 4명 중에 2사람은 부둣가에서 계속 서성이고 있었는데 예. 이것을 마치 삼척항 인근에서 그냥 발견이 돼가지고 해경으로부터 이렇게 접수가 된 것처럼 이야기한 것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네네.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15일 당일날 북한 선박이 입항하고 정박한 그것이 다 이제 해경에 보고가 됐고 또 15일 오전에 합참 벙커에서 국방부 장관, 정경두 장관하고 박한기 합참의장 등 지휘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왜 이틀 뒤인 17일 날 국방부에서 어이없는, 그러니까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지, 담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뉴스 브리핑이었죠. 예, 예. 네,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 그랬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또 행정관은 브리핑 장소에 또 몰래 들어와 있었고, 네네. 어제 국방부 출입기자 39명인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게 정말 온통 청와대와 도대체 국방부 사이에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느냐, 여기서 또 국정원과 통일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이 온통 지금 의혹투성입니다. 자, 이게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하는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시죠? 예를 들자면은 현재 국정조사 필요성 주장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러실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저희는 일단 이런 청와대가 과연 이런 거짓말 대국민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또 지침을 내렸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되고요. 네네. 또 국방부는 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이렇게 허위 발표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종 우리 상임위에서
네네. 자료 제출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뭐 지금 우리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이 북한 사람 4사람, 이 4사람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도 아직 사실 모릅니다. 네네. 이 4사람에 대해서도 너무나 수상한 게 많아요. 삼척항 주민들은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 이것은 도저히 북한 어부로 예. 바다에서 조업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없고 조업 흔적도 없었단 말이죠. 예. 옷차림도 뭐 구김살 하나 없는 그런 양복 같은 옷, 또 인민복 이런 것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그 일주일 동안 먼 바다를 거쳐서 입항한 사람들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예. 선박을 수리한 흔적도 없고 말이죠. 그다음에 어떻게 태연하게 휴대폰 빌려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나. 예.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2명을 또 북한으로 송환한 이유는 또 무엇인가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의혹투성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각 상임위별로 자료 제출 요구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네네. 결국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이것은 되겠다. 여러 가지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이제 신문을 해야 되니까요. 예. 국정조사 없이는 이 진실이 밝혀지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도록 하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음주 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이 부분과 관련된 아주 참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을 2부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음주운전으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던 이 글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무려 40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고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무겁게 알려줬죠. 오늘 0시부터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저희가 오전 조간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에게는 오늘이 더욱 각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그 제2의 윤창호법 시행을 바라보시는 느낌이 좀 어떠하신지요? 이제 작년 그 특가법 개정 이후에 이제 더 0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더 개정안, 일부 개정안이 이제 반려돼가지고 단속 기준이 좀 더 강화가 되었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걸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우리 음주 문화가 개선되고 전환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근황은 어떠신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아직도 창호의 부재에 인해 가지고 좀 가족들이 많이 아직도 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그 친구를 떠나보낸 그 친구들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뭐 선한데요. 친구들도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친구들도 뭐 현업에 복귀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지만 또 음주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컨퍼런스나 뭐 세미나 이런 게 있으면은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음주의 폐해에 대한 그런 캠페인 이런 거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드님의 이름을 딴 법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 음주 운전 문화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인식의 개선이라는 게 한 번만에 이렇게 될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제 대검에서도 선고의 기준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어떤 선고의 기준을 강화한다 하니까
사법부에서도 어떤 엄정한 그런 선고가 내려지고 그런 판례들이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네네. 조금 뭐 빨리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는 어떤 인식의 개선이 오고 음주 문화에 대한 그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뭐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 같은 법 제정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러한 전체 분위기와는 또 좀 다르게 또 일각에서는 너무 기준이 엄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엄주와 운전이라는 게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라는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실수라는 개념을 자꾸 네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예. 음주를 하시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에 정말 성추행범이나 뭐 절도범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범죄자의 길에 탁 접어드는 핸들을 잡는 순간에 범죄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뭐 좀 그거 한 게 아니냐 하는 데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이 단순한 실수라든가 용인될 수 있는 어떤 순간의 어떤 잘못된 일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범죄로서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어떤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형량에 대한 그런 아쉬운 그런 부분이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각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이제 저 특가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그 음주운전 살인행위라고 생각이 했어요. 이제 살인죄에 준하는 만큼의 어떤 그걸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폭행 그 치사 정도의 해가지고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뭐 1심에서 3년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또 항소 가고 하면 이제 이 형량이 내려가면 집행유예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아직도 열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라든지 국민적 공감대에서 이제 사법부에서의 선고가 좀 더 엄중해지지 않을까 네네. 하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 조금 전에 특가법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상 보면은 여전히 그 형량이 좀 낮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 윤창호 씨 재판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 네네 1심에서는 뭐 검찰 구형량에 비해 가지고 선고가 조금 뭐 6년이 나왔었는데 네네. 그 검찰 측에서도 양형이 좀 양형 부당이고 가해자 측 역시 너무 세다는 네네. 취지의 어떤 양형 부당을 유도해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2심 그러니까 항소심에서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애가 이제 뭐 정말 100세 이상의 시대에 살던 애가 이제 22살 그런 나이로 자기 인생의 채 5분의 1, 6분의 1도 못 살고 예. 애가 그렇게 갔는데 뭐 고작 6년도 못 살겠다. 6년도 너무 길다. 자기 인생 20분의 1 뭐 그것도 뭐 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에서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작 아드님의 삶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분의 1, 6분의 1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그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원인 행위에 대한 것이 이 사회적인 법 집행에서는 너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이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또 더 긴 시간이 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 잔 정도 어때? 또는 뭐 술 다 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분들에게 아버님 입장에서 좀 한 말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네, 정말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사고는 정말 내 이웃, 아무런 내 이웃이나 내 형제, 가족들이 다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 기다리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혹은 정류장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다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들인데 이 정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묻지마 살인이나 버금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꼭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또 예. 사회적인 시선 또한 그렇게 엄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엄격한 눈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시선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부터 제2의 윤창호법 시행이 됐습니다만 혹시 아버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그래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법의 법령만 강화하고 대검에서 선고를 많이 높게 구형을 하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어떤 양형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아가지고 선고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버린다면 또 더 암이가 되니까 네네. 좀 더 사법부가 양형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범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무거운 엄정한 선고를 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고통을 받는 분들과 함께 뭐 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안 그래도 지금 상호 친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네네. 가지고도 지속적으로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혹은 이런 사고를 당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예, 뭐 창호야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운을 띠는 아버님의 말씀을 먼저 간 그 아드님께 좀 한 말씀 좀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창호야 지금 어떻게 이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고 또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너의 어떤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그런 좀 더 진일보된 사회, 좀 더 성숙한 사회, 그런 국민적 공감이 일어나가지고 엄주는 이제 정말 근절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진정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아빠가 가지고 있다. 잘 지내고 창호야. 그래. 네. 예, 아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 윤창호 씨 아버지 윤기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주요 20개국의 정상회의 G20이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반도 평화, 운명의 한 주가 펼쳐질 G20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오사카, 2번 평양.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